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OST 우리들의 블루스가 KBS 대표 인기방송에서 배경음악으로 울려 퍼졌는데요.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하는 최불암님과 출연자들이 함께 우리의 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비장한 다짐에서 언급되었네요. 실제로 이날 방송은 좋구나 좋아 다같이 한가위라는 내용이었는데 추석과 관련된 따뜻한 내용을 담아서 더욱더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데 임용님 노래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전해진 임용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추석과 한가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그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고, 그 밖에 민심을 제대로 읽는 국민효자 임용님의 추석 대활약에 대한 언론사들의 극찬 소식 등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한국인의 밥상 소식입니다. KBS 간판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은 국민 배우 최불암님이 지역의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깊이 있는 취재로 매주 한 편의 푸드 다큐멘터리로 꾸며내는 방송인데요. 지난 28일에 방송된 내용에서 임용님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따뜻한 추석 한가위 명절 풍경을 더욱더 의미있게 만들어 주었네요. 이날 방송은 오지마을의 추석날 풍경이었는데요. 휘영청 뜬 보름달 아래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예로부터 한가위의 풍경은 가을의 특권인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고 한 해의 결실을 거두며 감사하는 날이었다며, 수해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본 올해 이전만큼의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시련 속에서 하나됨을 얻었으니 이를 통한 한가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임영님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배경음악으로 전해지며 더욱더 짠한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네요. 실제로 이날 방송에서는 충남 예산군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벌초하는 모습을 전했는데요. 저마다 예촉이며 갈퀴를 등에 지고 나타나 풀이 무성한 언덕에 올라 벌초를 했는데, 자신의 조상님이 아닌 이름도 모르는 무연고 묘지를 마을 차원에서 벌초에 나선 것이죠. 특히 94세 최연장자를 만난 최불암님이 안녕하세요 형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며 환한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지난 200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마을 주민 모두가 모여서 자기 일처럼 나서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선행에 마을 주민들은 이름 없는 조상님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기에 의당해야 한다는 출연자의 인터뷰에 최불암님은 함께하는 이런 정신이 세상으로 많이 퍼지면 좋겠고 어른들도 함께 뭉쳐서 선조들의 고마움을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 감동 멘트를 해주었는데요. 이때 임영님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잔잔히 울려 퍼지며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박수로 화답을 해 가슴이 울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임영님의 노래는 방송을 더욱더 의미있고 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모두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펜앤스타 소식입니다. 펜앤스타 TMA 시상식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더 팩트 측에서는 막강한 티켓 파워를 지닌 임영님이 TMA 뮤직 어워즈에 합류해 힘을 보탠다면서 이번 시상식에서 다관왕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네요. 기사에 따르면 임영님은 다양한 연령층의 두꺼운 팬덤을 바탕으로 각종 무대 및 음원 영상 조회수 기록을 경신 중인데 수많은 시상식의 트로피를 거머쥐며 국내 최고 솔로 가수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 그리고 올 6월 모래알갱이를 발표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모래알갱이는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11주 동안 머물렀으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전 음원 차트의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서 앞으로 콘서트를 통해 팬들에게 또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임영님은 2020년과 21년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펜앤스타 부문 인기상과 최애상을 수상했으며, 아울러 지난해 개최한 TMA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최애상, 인기상, 엔젤앤스타상 등 5관왕을 달성했는데, 이런 가운데 올해는 어떤 트로피를 몇 개나 품에 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펜앤스타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투표가 3일 남은 가운데 임영웅님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투표율 29%로 27만 1810표를 획득했습니다. 한편 현재 1위는 BTS 지민으로 투표율 32%, 총 투표수 29만 4737표를 획득했는데요. 두 아티스트 간의 차이는 2만 2000표 차이로 어제보다 14,000표 차이가 더 벌어졌네요. 실제로 임영웅님의 투표율은 어제와 동일한 29%였지만 지민님의 투표율이 2% 상승해 해외 팬들의 투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영웅님이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더욱더 열정적인 투표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투표하면 기적같은 역전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모두 파이팅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 민심을 아는 임영웅님 소식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민심을 아내 임영웅 추석 덕담으로 세대통합 국민 히어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임영웅님의 추석 인사의 파장을 보도해 주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가수 임영웅님이 센스 가득한 추석 인사를 보내 국민 히어로의 면모를 입증했다며 즐거운 명절 추석이 다가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도 잔뜩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면서 대학 이야기와 결혼 이야기는 금지라고 덧붙여 센스 넘치는 당부를 전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팬들 중에 중장년층이 많은 만큼 추석을 앞두고 싫어할 수 있을 법한 화제는 꺼내지 말아달라고 전하며 임영웅님의 팬들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과 대중들의 큰 공감을 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의 이 같은 센스 만점 행보는 이전부터 늘 꾸준했었는데 건강검진에 대한 언급 역시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가져왔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임영웅님이 팬들에게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부모를 둔 자녀들의 희망사항들이 게시글로 확산되기도 했는데 임영웅님이 이를 보고 자녀들의 걱정을 대신해 덜어주었다면서 이 또한 자녀보다 임영웅님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는 팬들의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이번 추석에 제대로 된 민심을 읽고 추석 덕담을 던져서 세대가 통합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전하는 아티스트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고 전했네요. 한편 또 다른 언론에서는 역시 국민효자 임영웅 건강검진 강조 추석 인사 센스 대학 결혼 이야기 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온 국민의 아들이 되어 효성지극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건강을 지켜주고 행복한 추석을 위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삼가해달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해 젊은 팬들을 환호하게 해주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확산되는 임영웅 주제 파악 이슈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문화평론가인 하재근님의 칼럼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얼마 전 SBS 미운 오리 새끼에 임영웅님이 출연했을 때 주제 파악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했다며 공연장을 키워서 잠실 주경기장 같은 곳에서 콘서트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임영웅님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자라지 않나 싶다고 답했고 이에 프로그램 제작진이 임영웅님 보고 주제 파악 좀 하라는 자막을 띄우며 임영웅님에게 대형 콘서트를 요구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 파악 이야기는 최초로 일반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등장을 했는데 임영웅님이 정규 1집을 낸 후 순회 공연을 할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티켓 구매가 거의 불가능해지자 이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임영웅님이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났다면서 슈퍼스타라는 자신의 주제를 너무나 모른다며 임영웅님 주제에 걸맞게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이나 호남 평야 같은 곳을 공연장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점은 이 내용이 임영웅님의 팬 커뮤니티가 아닌 일반 커뮤니티에서 나왔다는 점이라며 보통 가수들의 공연은 팬들만의 관심사일 때가 많은데 임영웅님만큼은 달랐다며 결국 일반 커뮤니티에서 임영웅님에게 대형 스타디움 공연을 촉구하는 주제 파악 요구 운동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며 이는 임영웅님의 공연이 다수의 관심을 받는 국민 공연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터넷에서는 임영웅님 공연표 판매를 국유화해서 추첨제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이는 물론 농담이지만 임영웅님 공연이 공공재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인 사안으로 인식된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해 주었네요. 특히 최근 임영웅님의 새로운 순회 공연 서울표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370만 트래픽이 몰렸다면서
대기자 수는 62만 명을 찍었고 서버 마비와 함께 순식간에 매진이 됐는데, 이게 특히 놀라운 것은 총 좌석수가 84,000석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이 정도면 매진이 나오기 힘든 대규모이지만 임영님에게는 극히 적은 좌석수일 뿐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9만석 가까운 좌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임영님은 무려 6일 공연을 결정했는데 360도 개방형 무대까지 직접 기획했고, 일반 공연 시 만석 규모였던 것을 15,000석까지 늘리고 6일 공연으로 총 84,000석을 확보했다며, 이 정도면 주제 파악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상에서는 주제 파악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임영님이 주제 파악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대형 콘서트장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이유라고 전했네요. 결국 K-POP 문화대국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 현재 대규모 공연장이 없는데,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은 몇 년간의 수리에 들어갔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 훼손 문제 때문에 공연대관을 기피한다면서, 고척돔도 운동 관련 일정들 때문에 공연대관이 힘든데 대관한다 해도 2만석 정도의 규모로 임영웅급 슈퍼스타의 주제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크기라면서, 결국 임영웅님은 이러한 측면에서 360도 개방형 무대를 6일 동안 공연한다는 고행의 길을 감수했을 것이라고 분석해 주었네요. 이후 대형 공연장이 건립되고 인프라가 갖춰지면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임영웅님의 주제 파악도 수월해지고 K-POP 업계도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특히 감사드리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임영웅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